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 왜? 점수가 증명을 하잖아. 그 대신 요약집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면서 확인하자.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야. 자, 1번부터 보죠. 국토위계 및 용역을 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요거는 71% 정도 못할까?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3명 맞췄다는 얘기죠. 1번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에서의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걸 다시 더 뭐 하려고?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었죠? 뭐 만들었죠? 용도 구역을 만들었죠. 용도 구역을 만드는 거지 무슨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용도 구역이다라고 했어야 되죠. 2번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라 용도구역.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는 기초 중에도 기초야. 이것도 틀린다는 건 심각하다는 뜻이야. 따라서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아주 기본적인 거야. 2번이 정답이야.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내용.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무슨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한다. 자, 무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대수의 행위는 부과하잖아요. 무슨 행위? 두 가지만 부과하는데 신축하고 증축 행위만 부과한다 그랬지. 언제 대수원 같은 걸 부과한다 그랬어? 신축, 증축 행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몰라? 이제 대답도 안 해? 그럼 나도 강의 안 해. 대답 안 해. 몇 페이지? 14페이지 보세요. 원래 이거 정확하게는 14페이지 있는데 간단하게 되는 거고, 원래는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저 뒤로 가봐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개념 정의가 68페이지 있어요. 68페이지. 그죠? 거기에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합쳐진 건데, 부담하는 건 뭐하는 행위만 부과한다? 신축 행위하고 증축 행위만 부과한다고 됐지, 뭐하는 건 부과하지 않아. 대순환 행위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라는 것도 여러 번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대순환 행위로 인하여 거기 틀렸어. 신축, 증축 행위로 해서만 부과시킨다. 그렇게 정해야 돼.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이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때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었는데 7가지. 머리자 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머리자만 갖고 7가지. 아니거든. 그거 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 7가지를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된다. 기반시설의 종류 7가지가 아니고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몇 가지? 7가지. 뭐 어떻게 해서 도공, 녹학, 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 시설 있었죠? 그 중에 무슨 시설은 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대학교는 제외. 그건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뭐 들어있다? 대학교. 있었어 없어서? 그 내용이에요. 그거랑 같이 정리합니다. 4번 항만, 공안, 장사시설, 도축장은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때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둘 이상의 관악에 걸쳐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 뭐라 부르죠? 그걸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무슨 시설을 부른다? 광역시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설이야? 공공시설이 하나 광역시설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친다? 공동으로 이용한다? 무슨 시설을 부른다? 광역시설. 그럼 공공시설은 뭐가 대표적인 거죠? 공공시설의 대표적인 거.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있었어 없었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걸 뭐라 그런다? 공공시설이 한다. 우리 맨 앞에 요약집에 있어 없어요? 몇 페이지? 13페이지에 16번에 아니 15번에 13페이지 15번에 보면 공공시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걸 말한다. 광역시설은 그 위에 14번에 광역시설 둘 이상의 특광, 특시도, 시군에 뭔다? 걸쳐있는 시설 또는 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건 광역시설이 했잖아. 거기서 다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은 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하고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에 속한다. 바뀌었어요? 예. 자, 우리 외울 때 환경기초시설 5가지는 꼭 외우라 그랬잖아요. 하폐, 수폐, 및. 그래서 하가 뭐야? 하수도잖아. 그거는 외웠으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자, 수도가 무슨 시설인지는 몰라도 하수도는 무슨 시설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폐, 수폐, 빚. 수백 번 한 거야. 하폐, 수폐, 빚. 뭐다?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자 들어가는 것 뭐다? 환경기초시설이야. 하수도는.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 맞고 그건 못 외웠더라도 수도가 뭔지는 못 외워도 하수도는 알았어야 되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2번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2번. 이거는 여러분들 점수가 몇 점이냐면 14.3%. 찍은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찍으면 몇 개는 나와야 돼? 20%. 근데 찍은 것도 안 나오니까 14.3%야.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확률적으로 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자,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어려운가 보자.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어디에 나오죠? 이게 무슨 절차에 나와? 기공지 확승 송공열 있었어요?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게 도시군 계획 수립 절차죠. 그중에 확정하고 승인 절차가 1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책 보세요. 요약집 보면서 봐봐. 그냥은 여러분들이 못 찾아. 어차피 책 보면서 해야 돼. 다 까먹어서 그래. 안 했던 게 아니라 까먹어서 모르는 거야. 그동안. 자,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확정 절차는 누가 거친다?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확정 절차로 가고 다음 페이지 쫄다고 누구죠? 시장군수는 뭐 받으러 간다? 승인 받으러 간다.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한테 뭐 한다?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와 승인 받을 것 그랬어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무려 몇 퍼센트 차지인지 아십니까? 64%가 이걸 정답으로 하셨어. 뭐에서 걸렸죠? 아니하고라고 했어야지. 하거나 해서 틀렸잖아. 동시요건과 개발요건을 제발 좀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동시요건이요. 하거나는 개발요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동시요건이야. 따라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인 시군. 그죠? 어디서 주워 듣긴 주워 들었는데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에서 작살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지. 그렇게 안 읽어두니까 둥실둥실 거놓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데서 그냥 작살나는 거야. 그럼 2번이 사실은 정답이 아닌데 2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했으니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죠? 네, 그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번 봐봐. 3번은 또 뭐가 틀렸나? 3번이 정답인가? 아니야. 틀렸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적 관할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ONLY 누구만 수립한다? 관할구의 장들만. 자기 관할구의 장만 수립하죠? 그럼 인접한 관할구를 포함할 때도 오직 지가 수립해. 다만 뭐는 필요하다? 인접한 관할계장과 미리 협의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 오직 지 혼자 수립한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또 공동으로 수립한단 말이 왜 나와?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3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은 한 번 더 계십니다. 그건 빵이야. 한 분도 없어. 3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은. 그럼 4번은 도시군 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내에 토지 적성평가 재적성 시험은 그거 생략할 수 있죠? 몇 년? 5년. 4번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7.1이야. 근데 쭉 풀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안 보여. 그럼 나머지는 뭐로 가야 돼? 그럼 5번 정답해야지 뭐. 그죠? 예, 5번이 뭐죠?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이 네 사람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나 변경하면 아까 무슨 절차가 거친다 했죠? 확정 절차. 확정 절차는 2단계야. 뭐 거치죠? 협의심의. 확정 절차는 협의심이야. 그때 협의, 누구랑 협의한다? 관계행정의장하고 협의하는데 국장도 포함된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국장도 포함해. 그리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뭐 거친다? 지방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5번이 옳은 거야. 5번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니라 5번입니다. 그래서 확정 절차에는 뭐 거친다? 협의 심의. 그때 협의할 때 누구랑 협의한다? 행정위원회 장. 누가 포함되어 있다? 국장. 요거 시험 문제 5번쯤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질문이야. 시험 문제 낮다면 5번은 나거든. 그러니까 5번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어쨌든 5번이 정답. 자, 3번. 요거는 64% 정도 맞췄어요. 3명 중에 2명.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틀리면 돼. 국장이 결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국계시. 국장이 입하는 거 국장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부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국장이 결정한다. 3가지죠. 2번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맞죠? 자, 그럼 3번 시도사 또는 시장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지 혼자 절대 뭐만 거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의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고 그땐 뭐도 거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왜 이거 공동심의 거친다고 그랬죠?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채권도 최저한도, 용건, 용노비 그게 다 뭐에 관한 거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관련된 게 지구단위 계획 꼭 들어가니까 도시계획의 심의만 거치지 말고 그 건축물과 관련된 위원회 무슨 위원회? 건축위원회하고 뭐 된다?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풀으라고 그랬죠? 이거 몇 페이지에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에 있어요. 책에 봐봐. 표시되어 있나 안 돼 있나.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날 수업을 빠졌거나 졸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심의 나오죠? 심의에서 몇 번? 2번. 줄 2번, 두 번째 줄. 2번이야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맨 꼭대기 두 번째 줄이야. 다만 시도사 시장수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또 하나 지구단위 계획 하나하고 또 하나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그 2가지를 결정하려면 그 2가지야. 그때는 시도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공동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31회 때 시험 문제 났다고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어. 그죠? 설명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표시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4번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유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고시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구역장에게 허가받고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시수구역 지정고시는 25페이지 맨 밑에 쪽에 예외에 나오죠? 25페이지 밑에 기존 사업의 개수성 여부에 이번에 예외에 시수구역 지정의 경우라고 친절하게 써놨잖아. 그럼 시수구역이지 시도구역이야? 아니잖아. 시도구역이 아니라 시수구역으로 해오라고 했잖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정보에만 3월 내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 시행했다. 3월 내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지. 이것도 또 허가받고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럼 몇 군데 틀렸어? 4번은 두 군데나 틀렸어요. 3번은 두 군데나 틀렸어. 답 찾았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찾았어야지. 최소한 도시제한공유도 틀렸고 또 하나 허가받고도 틀렸다. 그럼 5번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지형도면 승인 신청받은 도의사는 즉 그때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그 지형도면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며칠 내? 30일 내 지형도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에 중간에 3번 도지사의 승인하고 동그라미 3번 있죠? 도의사의 승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의사의 승인하고 나면 거기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4번. 자, 이제 4번 국토위계 및 융연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의 종류를 설명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4번은 역시 64%거든. 이건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 1번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하게 한 지역. 맞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에서 뭐만 하는 지역? 도시에서 보존만 하는 지역. 도시 나오고 보존 나오면 이거 무슨 지역? 보존녹지지역. 이건 보존녹지죠.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야누스 얼굴을 가졌다 그랬죠. 야누스 얼굴을 가졌다 했어. 첫째, 보존녹지지역은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보존을 필요로 하는 건 맞아.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하는 지역. 그렇죠? 그래서 보존을 필요하나 개발도 허용하는 지역. 이 2가지가 나오면 이건 어디다? 자연녹지지역.
여러분들이 실무를 안 해봐서 그래. 자연 녹지적이 녹지적 중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야. 자연 녹지적이. 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랬잖아. 그럼 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 녹지적이니까 원래 보존해야 돼. 근데 개발도 할 수 있어. 그게 자연 녹지적이야. 아셨죠? 그래서 좋은 지역이다. 그래도 녹지적 중에서는 좋은 지역이다. 그런 뜻이야. 혼동하지 마시고. 두 번째, 3종 일반 주거죠. 자, 일단 일반 주거지니까 1편, 전향을 향한 1편 다짐이 있었죠? 전원 주거죠? 양호한 주거환경보. 일반 주거죠? 편리한 주거환경성. 전향 1편. 그럼 이건 일반 주거지니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맞죠? 근데 3종이니까 1, 2, 3종.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럼 뭐야? 중고층 주택식. 편리한 주거.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 틀린 걸 고려해서 옳은 걸 고려했어. 틀린 걸 고려했어. 그럼 뒤지라고 옳은 거 골라놓고 또 옳은 거 찾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니야. 일단 니은은 맞아. 그리고 기억은 틀린 거죠? 디귿은 전용주거죠. 주로 중화학공업, 공예성업에서 수행한다. 맞죠? 맞아요. 전용업적이야. 리을 일종 전용주거죠. 전용이니까 뭐라 해야 돼? 양호한 주거면 양호한 주거면 맞죠? 그럼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 여기는 공동이라고 했으니까 일종이 아니라 이종이죠. 그러니까 결국 리을도 틀렸어. 그럼 기억 틀렸고 리을 틀렸죠? 미음은 계획관리적. 첫째,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게 계획관리적이야. 아니면 또 하나 있어.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걸 뭐라 부른다? 계획관리적이란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 책에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나와? 28페이지. 28페이지 계획관리적은 두 가지가 있어.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런들을 계획관리적이라 한다. 그래서 미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틀린 걸 골라 했으니까 몇 번이야? 기억하고 리을이야. 그죠? 그런데 니은, 디귿, 미음을 답으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5번이죠? 그럼 4번 한번 볼게. 4번에서 정답을 기억하고 리을로 1번으로 정답하신 분은 64%. 그 다음에 5번을 정답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야, 그래도 문제는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네.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죠? 5번 정답한 사람은 분명히 거꾸로 읽은 거야. 옳은 걸 고른 사람일 거야. 하여튼 그렇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5번. 국토위계 및 유한한 법령에서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으로 연결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건폐율 기준으로 연결된 거. 이거는 어디 있었죠?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어디 나와? 31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29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걸 여기다 내본 거야. 29회 때 시험 문제. 그래서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그래서 취락지구는 60% 맞죠? 개발지는 개. 원래는 40%인데 자연녹지점만은 30% 돼 있어. 맞아. 개수, 수. 추지개수 6, 4, 4 그것도 40%죠. 그 다음에 자농산 자 6. 그 다음에 농 7. 그죠? 다시 머릿속만 떠나봐.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뭐가 틀렸어? 농공단 아니고 자연공원 몇 프로 돼 있어 거기? 책에 문제. 자, 70%가 아니죠? 60%가 맞아. 농군단지 80이야? 아니야. 70%야. 80이야. 70%. 그럼 결국 틀린 건 몇 번 틀렸어? 리을하고 미음만 틀렸어요. 그죠? 그럼 옳은 건 기억, 니은, 디귿만 맞아.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몇 번이야? 3번이죠. 그죠? 근데 문제를 잘 보셔요. 기억, 니은, 디귿이 3번인데 원래는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쓸 때는 몇 번에다 넣죠? 기억, 니은, 디귿을. 보통 1번에다 넣어. 근데 3번에다 놨어. 왜 이랬을까? 실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기억, 니은, 디귿을 1에다 놓고 3에다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 풀다 보면 왜 그랬을까? 이건 본고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일단 문제를 몇 문제 내죠? 40문제 냈잖아. 그래서 40문제 냈고 1번이 정답인 게 몇 개인지 이거 1번이 정답인 게 몇 개인지 2번이 정답이 몇 개인지 이거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다른 과목은 내가 몰라요. 공법은 반드시 뭘 맞춘다? 이걸 맞춰 짝을.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 근데 이 중에 하나만은 고친다 그랬죠? 이걸 집어넣고 이걸 뭐 9로 넣던지. 그래서 8, 8, 8, 7, 9.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맞춰. 근데 막상 문제를 만들고 봤더니 1번이 정답인 게 지금 이건 몇 번으로 바꿨죠? 3번으로 바꿨죠? 정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바꿨죠? 그 이유는 뭐야? 1번이 정답인 게 너무 많다는 얘기야. 10개야. 그리고 3번은 정답이 몇 개야? 6개야. 이럴 수 있어. 그럼 1번 했던 걸 3번으로 정답으로 옮겨야 되잖아. 빼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하나 줄이고 이걸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 정답했던 1번 있던 기억니은 디귿을 어디로 뺀다? 3번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3번이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확률적으로 99%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어차피 출제위원들은 이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줄이고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문을 바꾸는 거야. 1번 했던 지문을 3번으로, 2번 했던 지문을 4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8개씩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수정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때 읽다 보면 우리는 배울 때 요거 다음에 요거 받고 요거 다음에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문제를 읽다 보면 첫 번째 배웠던 게 맨 밑에 5번째 지문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읽을 때 좀 어색해. 그죠? 순서대로 읽으면 익숙한데 갑자기 지문이 1번에 맨 위에 있었던 지문이 맨 밑에 들어가 버 그럼 툭 튀어나와 맨 밑에서. 그럼 이상하죠. 그렇게 만든 건 원래부터 출제원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지문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거 맞추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번에 있던 걸 5번으로 빼버리는 바람에 순서가 그렇게 말이고 아셨죠?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야. 자, 따라서 5번은 좀 어려운 건데 하여튼 5번은 여러분들이 풀기가 만만치 않아. 그래도 35%를 맞췄어. 자, 6번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시, 도시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였더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 나오죠? 교재 몇 페이지? 교재 없는 거 아니야. 있어. 몇 페이지? 34페이지 가보세요. 34페이지 어디 나와? 맨 밑에 보면 시도나 대도시 조례에다가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새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세분하고 신설 나와요. 그중에 세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6번에 나오는 첫 번째 지문은 맞는 지문이야. 거기 나오는 대로. 그럼 2번은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구획조례로 용도지구를 뭐한다? 신설.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용도지구 말고 조례로다가도 신설할 수 있는데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그 신설할 때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뭐하는 거?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그건 어디 써 있죠? 그거는 어디 써 있어? 있을까? 34페이지 맨 밑에 신설하고 나와 있죠? 그 신설인데 그 내용이 없어. 그 속에 안 써놨어. 근데 이거는 법주만에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봐. 자,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어. 어디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시도 조례로.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만들어. 근데 이미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에서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새로 만든 용도지구를 거기다 지정할 때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 용도에서 행위자를 뭐하는 거? 완화시키는 걸 신설하면 될까? 안 될까? 그 문제입니다. 이건 애울려가지고 막 잘 생각해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같은 건 왜 만들죠? 행위자를 보통 뭐 하려고?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만들어놨죠. 그럼 강화하는 걸 만들어놨다 가정해. 이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은 행위자를 강화하는 거야. 근데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뭘 만들면서 서울특별시 조례로다가 뭘 만들었어? 새로운 용도지구를 하나 신설했어. 그 용도지구로 뭐한데 여기서 행위자는 이 벌어지고 있는 용도지역, 여기서 행위자는 있죠. 그걸 뭐하는 거? 완화시키는 용도지구 새로 신설한대. 그럼 이거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행위자를 완화시키는 걸 누가 완화시키는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완화시키는 거야. 그걸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만약 그걸 허용해주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세요? 선거 때 다 뒤집어집니다. 선거 때 서울특별시장 당선되려면 뭐 해야 돼? 지가 다 완화시켜주는 거 용도지구 만들겠다 하면 돼. 그죠? 법률에서 이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누구 마음대로 고치면 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다가 야, 안 돼? 여기 개발지향구역? 여기 개발 못해? 걱정하시면 개발지향구역 특별 개발구역이라는 아니야. 개발제한구역 개발 특별 용도지구라는 거 하나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개발지역의 지맘대로 용도지구 막 지정해가지고 개발지역 다 풀어버려. 그냥 다 해제버려. 말 될까 안 될까? 그럼 법률 만든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시도조례로다가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그걸 용도지역이나 용서 이미 행위제한이 있는 걸 뭐 하는 거?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하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런 거 함부로 했다가는 서울특별시장 지멋대로 여기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이죠?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지역 안에다가 뭘 지을 수 있다면 돼? 아파트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밖에 안 돼. 아파트 주상복합밖에 안 돼. 이런 데는. 근데 뭐 지으면 돼? 그냥 101동, 102동 하는 거, 그런 거 질 수 있도록 특정 용도지고, 아파트 뭐 개발 촉진 지구라는 걸 하나 만들어버려. 지멋대로.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다 질 수 있다. 막 이따위로 지멋대로 만들어보면 용도지구 만들어 안 하지. 지멋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완화자는 건 지멋대로 시도조례로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건 애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멋대로 시도사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그래서 3번이죠. 넘어가. 그럼 2번은 신설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야. 3번.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어디에만 복합용도지를 정할 수 있다. 일주 일공 계획. 맞죠? 예, 그것도 맞아. 그럼 4번은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만 지정해야 되죠? 3분의 1. 이거 중요한 거라고 했어. 안 중요하다고 했어. 복합용도지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어. 몇 페이지?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맨 위에 복합용도지구 하고 나오죠? 그 용도지구의 네 번째 줄에 보면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지정이라고 써 있어. 이건 3분의 1이라는 숫자 외워야 돼요. 자, 물어볼게. 3분의 1 이하라고 되는 게 공법에 몇 군데가 나올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되는 거. 몇 개 나올까? 4개가 있어요. 3분의 1 이하에 된다는 게 몇 군데 있다? 4군데가 나옵니다. 그 4군데가 어디 있을까? 첫째, 지금 요거 어떤 거?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두 번째, 지금 금방에 우리 언니가 얘기했어. 어디라고? 원형지. 원형지 지정하는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를 한정한다. 원형지는 해당 도시개발 전체 면적 얼마만? 3분의 1만 지정한다. 원형지가 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건 얘기 안 해. 알아서 찾아. 시간 없어. 써주기로 하네? 찾아봐. 잘 생각해봐. 답 나오면 써줄게. 또 어디 있었어? 맨 마지막 농지법에도 있어. 농지법에도 있어. 3분의 1 중요한 거. 어디 있어?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예.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바로 누구죠? 이사들. 몇 명 있었어? 6명. 그 중에 농업인은 몇 명이 찾아야 돼? 3분의 1. 6명 중에 2명은 농업인이 해야 된다. 항상 강의할 때 항상 그렇게 설명해. 이사 농업회사법인에 6명이 있으면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야. 그 중에 농업인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3분의 1, 2명은 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사표 쓰고 나가면 3개월 이내 빨리 채워야 돼. 만약에 농업인으로 이사를 못 채우면 해산이야. 그때는 철수야. 그렇게 들어가. 농업회사법이 있었어. 마지막 3번에 들어가는 게 뭘까? 그거는 숙제. 넘어가자. 자, 몇 번? 5번. 그러니까 4번이 뭐야? 틀린 정답이야. 중요한 거야. 이 3번의 숫자들 나오는 거 중요한 숫자 중에. 그러니까 4번은, 6번에 4번이 정답이거든요. 꼭 외워야 돼요. 이건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정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6번이? 21.4%야. 그러니까 그냥 찍었을 때 맞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찍었다는 얘기야. 이게 찍어서 맞출 문제가 아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뭔지 알아? 공부 안 했다는 증거지. 그건 찍어서 맞출 문제가 아니야. 이 정도는 최소한 몇 프로 맞췄어야 돼? 60% 정도는 나왔어야 돼. 20% 나올 확률이 아니야. 60%가 정답으로 나왔어야 돼. 자, 5번.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OX. 맞아요? 예. 6번의 오감은 정답하는 사람은 14%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라 그랬어? 일반 공업지역 위에 복합 용도지역은 거기다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죠? 허용되는 게 뭐야? 준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4가지만 빼고 그랬죠. 4가지가 뭐죠? 예,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노유자에게 안마해요. 그거 빼라 그랬죠. 그럼 단란한 아파트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7번. 7번은 한 71%니까 잘 맞춘 편이야. 국토위계 및 위원회 법령상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제적 효과의 면적이 몇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자,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 있었죠? 몇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42페이지 맨 밑에 보시오. 42페이지. 자, 그러면 뭐라고 외우는 방법 어떻게 그랬죠? 정태기하고 누구하고 도경이라는 인간들이 어디에서 공공주택에서 왜 도청이 먼저 나와? 공공주택이 먼저지. 그 안에서 뭐하고 있다? 도청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태기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도청하는 거. 이거는 면적이 얼마일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운 거죠? 한 거 아는 거냐? 근데 뭘 못 외우고 있어? 200만 제곱미터라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자, 이때 또 정이 뭐 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저 충청남 도청이 옮겨갔죠? 도청 이전 신도시야. 그런 지역으로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했었어, 안 했었어? 그것도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했던 거고. 2번,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야. 찾았어야 돼. 2번,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에 수용할 수 있다. 가하심, 가스하고 하수도관은 냄새가 심하다. 43페이지 중간 박스 속에 들어있죠? 가스하고 하수도관은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 거기 나와 있죠? 가하심, 가스하고 하수도관. 이래서 3번,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몇 년? 5년마다. 또 5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 아니다. 4번,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구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어디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박스 속에 나오죠? 원래는 누가 사업 시행자야? 관악의 장들이야. 특광, 특시, 특도시장수가. 그런데 박스 속에 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특광, 특시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예,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특광, 특시시장 군수가 한마디로 누구야? 관악의 장들이잖아. 그 관악의 장들의 의견을 들어 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일 핵심 단어 뭐죠? 국가계획이란 말이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가 관련돼서는 누가 시행할 수 있죠? 도지사가.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장이, 광역도시와 관련된 도지사가. 그거는 머릿속에 확실히 그 뒤에 건 안 해도 돼. 뒤에 걸 틀리게 될 가능성 없어. 뭐 누구의 의견을 들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핵심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장이, 광역도시와 관련된다 도지사가. 그래서 수치지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우셔야 돼. 그럼 4번은 맞죠? 5번은 행정청이 아닌 도시에서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것도 책에 있어 없어? 44페이지 맨 밑에 봐봐. 44페이지 맨 밑에. 원래는 행정심판은 원래는 어떻게 제기해야 되죠?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돼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나와 있죠? 그건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1번. 자, 8번 문제는 35% 정도 맞췄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씩 맞췄다는 얘기야. 8번 매수 청구에 관한 건데 매수 청구는 시험 문제 항상 몇 순위라 했어? 0순위라고 얘기했어. 매수 청구는 시험 문제 안 날보다도 나는 애가 더 많아. 그 0순위 있는 내용을 틀리면 뭘 맞출래?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볼까요? 1번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OX 어디에 나와요? 그거 49페이지 49페이지 중간에 그 매수 거부나 지연시 개발행위 허가하고 나오죠? 그때 개발행위 허가 요건하고 나오잖아. 49페이지 중간에. 그 중에 두 번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냐면 그 밑에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것들 건축물이나 라번의
공작물 나오잖아.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공작물을 뭐 받고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는 단독주택으로서 3층의 건축물이 포함될까 안 들어갈까? 포함돼요. 그죠? 거기 있잖아. 3단 120. 그 3단 120. 3층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럼 3번 이종근생으로서 3층에 것도 허가 대상인 건 맞는데 네 가지만 빼고 뭐 안 된다 그랬죠? 이찬원이하고 정동원이는 노래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찬원이 정동원이는 노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노래 안 단다. 노래 안 단다. 노래 연습장, 안마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설. 그거는 안 되요. 그래서 그 순서만 바꿔 쓸 뿐이야. 그죠? 노래 연습장, 안, 단, 단란주점, 안마술소, 다중생활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8번에 3번도 맞아요. 4번도 맞아요. 그럼 5번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특광 특시특도시장수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공작물의 철거 등 원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게 뭐죠? 이거 어디 있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이 있어. 책에 있어. 어디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잘 봐봐. 잘 들어봐요. 여기가 지목이 무슨 땅이죠? 여기 지금 도로 내기로 예정된 땅이 쫙 있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이야? 지목이 개인 토지야. 그럼 이 토지 뭐 했었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럼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2년 내 사주기로 약속했어. 2년이 지났어. 그때도 안 써줬어. 그럼 이 친구는 여기다 뭐 지을 수 있다? 공작물을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제 도로 만들게 되면 소유자 부담으로 네가 철거해. 그럴까?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매수 청구 들어왔었고 그때는 안 사주는 대신에 공작물 지켜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네가 부담해서 네가 철거해라고 할까? 그때는 안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 있는데 어디죠? 10년 지나서 지목이 대가 아니고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났어? 2년짜리 있었고 10년짜리 있고 20년 있고 이게 세수로 나눠서 애우라고 그랬잖아. 그럼 2년 지났어.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 지났어? 2년. 근데 2년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아니었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대. 그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몇 년 내는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 3년 내는 아직 도로 낼 계획이 없다. 안 만든다는 거야. 만들긴 만들 거라는 거야. 만들 건데 2년 지났는데 아직도 1단계 계획이 없어요. 그럼 일정이 안 돌았다는 건 앞쪽 3년 내에 도로 안 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3년 동안 이 땅 그냥 갖고선 썩 둘까? 여기다 일부 개발행위 할까? 개발행위 하자는 얘기야. 뭐 할 수 있어? 첫째, 가설 건축물 짓는 거 허가받고 할 수 있어. 두 번째, 공작물 설치하는 거 할 수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었으면 기존 건축물 개축, 재축만 고쳐지는 것만. 어디 나와요? 그거 어렵잖아. 몇 페이지에 나와? 47페이지 밑에 있는 거야. 47페이지. 2년 지나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이제 뭐 설치했어? 이 친구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설치했어.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어? 이제 몇 년 지났어?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설치했어. 몇 년 지났어? 3년. 3년 내는 도로 안 낸다고 해서 여기다 설치한 거잖아. 그죠? 3년 도로 안 내니까 도로 낼 때까지만 쓰자 이 소리야 이게. 도로 낼 때까지만 쓰자. 그래서 이제 썼더니 그래서 3년 지났더니 이제 뭐 한대? 진짜 도로 낸대. 그럼 사업 시행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명령 내린다? 야, 너 전번에 허가받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 있잖아. 이제 뭐하라? 철거하라. 라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철거 비용은 누가 내야 되고? 네가 내야 되고. 왜? 이미 도로 낸다는 걸 알고 네가 가설 건축물 설치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도로 낼 때는 네가 설치했던 가설 건축물은 뭐하라는 얘기야? 네가 철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로 안 내는 동안만 자기가 가설 건축물 설치하고 제가 그냥 쓸게요. 그래서 허가받은 거고. 그럼 3년 지나서 도로 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철거를 해버려야지. 안 하면 그때는 행정대치법이 들어간다라고 되잖아. 몇 년 지나서 이 문제다? 2년 지나서 2년하고 10년하고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아셨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 뭐가요? 여기는 10년이 지나서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5번은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지나서다? 2년 지나서의 개발이 허가를 거다 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5번 질문은 2년 지나서의 개발이 허가가 관련된 거지 10년 지나서의 매수 청구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문제 8번에서 주어지길 도시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에 대해 하고 매수 청구라는 걸 주어졌는데
10년 지나서 관련된 내용을 냈는데 갑자기 5번 질문은 2년 지나서 내용을 갖다 써놨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지. 볼 것도 없이. 아셨죠? 저 정답 몇 번? 5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9번 국토이계 및 유용한 법령상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서 괄안에 들어갈 알맞을 것. 됐죠? 알맞은 거. 자, 이것은 일부 수정하라고 그랬죠? 2번의 정답을 4번이 정답이거든. 근데 답이 2개가 나왔어. 그래서 2번에 3으로 고칠했어. 그 고칠할 때 또 고친 걸 정답으로 한 사람 있지? 혹시 그게 정답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무려 72.4%가 그걸 정답으로. 본인 스스로는 뭐 한 거야? 짱구머리 좀 굴려본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걸 고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정답이 아닐까? 그죠? 똑같은 건데 2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왜 해필은 2번 고치라고 했을까? 예, 정답이 원래 4번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4번을 살리려다 보니까 2번을 틀릴 수밖에 없었어.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것도. 자, 보자.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무슨 말?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지구단위계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나 완화시키죠? 한옥마을 보존 100%. 이건 여러 번 했었던 거죠? 이건 100이라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벌써 나왔어. 그럼 니은은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로 건폐율은 150%까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책 어디에 나와?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 아니야, 참 56페이지 맨 밑에. 50페이지 맨 밑에 완화 적용 한도하고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 둘로 나눠져. 그중에 도시적 외지역 최대 완화 한도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자, 근데 디귿 주민이 이반을 제한한 지구단위계에 관한 도시군 관리기 결정을 됐어.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됐어? 지구단위계 수립한 거야. 지구단위 수립됐죠? 그로부터 몇 년 내 인허가 등을 받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몇 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랬어. 몇 페이지 나오죠? 57페이지. 그 중에 2번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그거야. 위에 있는 3년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밑에 있는 5년에 있는 문제를 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3년하고 5년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정리.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죠? 그로부터 지구단위는 몇 년 내 수립해야 된다? 요건 3년이야.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수립하는 건 3년이야.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어. 그로부터 몇 년 내 뭔 수립했어? 3년 내 지구단위 수립했어. 근데 어떻게 수립했어?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해서 지구단위 수립했어. 그럼 이반 제한해서 도로 만들어다 공원 조성한다 이런 제한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업해야 되잖아. 인허가 승인 등을 받고 몇 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5년. 공사에 착수하는 건 5년 내야 된다. 안 하면 수립했던 그 지구단위계 그게 효력을 잃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3년 내 해야 되는 건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고 5년 하는 건 사업에 들어가는 거. 5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되죠? 하는 건 사업은 5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 수립하는 건 3년 내. 그 안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공사에 착수하는 건 몇 년 내? 5년 내. 요거 3년하고 5년을 헷갈리지 말라고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반부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걸 낸 거거든. 그러니까 몇 년이 맞아? 3년이 아니라 5년이 맞는 거니까 몇 번? 4번이 정답이에요. 아셨죠? 정확하게 알고서 넘어가셔야 이거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10번은 더 틀렸어. 21.4%야. 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야. 아무거나 찍으면 확률이 20%죠? 네, 5개 중이니까 하나니까. 막 찍은 거야. 자, 개발행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보자. 10번에서 제일 정답으로 많이 한 건 5번이야. 1번 전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국토기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받으면? 전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뭐죠? 이게 뭘 낸 거야? 1번 지문이. 뭘 응용문제를 낸 거야? 이건 어디에 나오죠? 이 내용. 이 1번 지문이 우리 책 어디에 있는 걸 냈을까? 몇 페이지? 개발행위니까 58페이지부터 시작돼. 몇 페이지? 58페이지야. 무슨 8페이지를 뭐 시작된다 그래. 거기 58페이지야. 그죠? 거기 맨 위에 허가 대상 개발행위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줄 원칙 뭐라 됐어?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 몇 가지 있어? 3가지. 도시군 예술사업, 도시개발사업, 전비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거기 써 있잖아. 시험 문제 났었잖아요. 26개 때.
그거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안 나고 전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도 뭐야? 개발행위잖아. 첫 번째 개발행위. 그러니까 그 바로 전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있는 건지도 못 찾는 거야. 1번 지문이 책 어디에 있는 걸 낸 건지도 못 찾아. 약간씩만 바꿔내면 응용 문제면. 그래서 그건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다? 개발행위 중에 첫 번째 개발행위. 그 개발행위잖아. 허가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에서 뭐 하는 것만? 축소하는 것만은 그 관할계 장들한테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통지한다. 예, 여기는 통지지 신고사항이 아니라 그랬어요. 59페이지 맨 위에 있어. 59페이지 맨 위에 아예 제목부터 경면 변경에 뭐라고 돼 있어? 통지라고 아예 써놨잖아. 통지. 맞아요. 자,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국가가 뭐한데? 공익상 목적으로 직접 사는데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상식으로 생각해봐. 국가나 좀 말고 공익상 목적으로 하는 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책이 없지만은 그건 당연한 문장으로서 그건 맞다. 그럼 10번에 3번으로 정답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그래도 눈썰미는 있어가지고. 그죠? 눈썹이 있어서 그건 정답이 야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무슨 실력이야? 그게 통밥 실력이라고 그랬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 때 책에 있는 거 다 나와? 아니 전혀. 공법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뭐가 다 넣을지 몰라.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상식적으로 이걸 뭐 짠머리 우리가 짱구 굴린다고 그러죠. 굴려봐가지고 통밥 실력으로 이건 아닐 것 같아. 예, 이건 현명한 판단을 하셨어. 그럼 이제 4번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광 특시도 시장운수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죠? 봐봐요. 개발행위 몇 가지 있어?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6가지 개발행위 허가받으라 그랬죠. 이래놓고 잘 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4가지. 요거는 공사 이런 개발행위가 끝나면 뭐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 받아라. 이 4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고 나머지 몇 가지? 2가지 있죠? 요거는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것만 준공검사 대상이다 그랬었어. 이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몇 번 지문은? 4번은. 그럼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거 나왔죠? 이거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안 받는다 그랬어. 우리 책에 있어 없어? 몇 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 맨 밑에. 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기서 63페이지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26회, 33회 때 시험 문제 났다고 친절하게 거기 표시 2개가 돼 있어. 33회 때 났던 시험 문제 안 난 게 아니야. 아셨죠? 이건 2가지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 4번은 맞아 틀려? 그래서 중검사 받아라 틀렸죠? 예,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럼 5번은 토석의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광, 특시특도, 시장운석에 별도의 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토석 채취행위 맞아요? 토석 채취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토석 채취는 준검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틀렸죠? 그럼 10번은 정답은 몇 번이야? 아까 2번이었나? 예, 2번.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10번이 내가 볼 때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그죠? 책에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아까 몇 페이지? 5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책에 표시되어 있어야 돼. 안 써 있으면 그건 간첩이야. 있어야 돼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11번. 성장 관리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성장 관리계. 1번. 주변의 토지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일종 전원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11번은 1번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1번 지문은 틀려요? 예, 한 번도 정답으로 안 했어. 잘했어. 왜 그렇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어야 돼. 뭐? 녹관농자.
성장관리계획 구역하면 뭐가 따른다? 녹관농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토지를 다룰 때는요. 성장관리계획 구역하고 딱 지정됐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돈 된다. 뭐란다? 돈 된다. 왜 돈 된다? 녹관농자니까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개발된 지역. 땅값 비싸다, 싸다, 싸다. 근데 뭐 할 지역이다? 개발될 지역이다. 땅값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뭐 따른다? 녹관농자 지역이다. 근데 왜 지정했다? 성장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성장한다는 거고, 그냥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올 거니까 그걸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바로 성장을 관리한다는 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근데 함부로 개발하면 난개발이 오니까 그걸 뭐 하려고? 관리하고 지정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 할 지역이다? 개발될 지역이야. 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것도 이미 개발할 걸 전제로 해서 건폐 용적률 등을 뭐 한다? 완화시켜줘. 특히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지역이 있어. 어디죠? 계획관리지역만. 딴 데는 아니야.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원래 100%인데 여기는 몇 프로인다? 125%나 더해져요. 그럼 25% 더 크다는 건 종전의 건축물의 4분의 1을 더 지켜주는 거죠. 원래 질 수 있는 규모 100%보다도 125라는 건 4분의 1을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람들한테 땅 사라고 권유할 때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다른 계획관리지역보다도 여기는 25%더 크게 져요. 4분의 1을 더 크게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1번은 일단은 뭐가 틀렸죠? 주상공업적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랬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썼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주거지역 한번 쏘면 알겠는데 갑자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 제1종 뭐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전용이 안 보여.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럼 1번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2번 성장관리계획의 계획관리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원래 100%죠?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얼마까지? 125% 이하에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뭐로 정한다? 조례를 정하는 비율. 근데 제가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조례 이거와 관련된 지역들 저도 쭉 검색을 하니까 개발될 지역들 검색해 보니까 실무에서는 조례가 다 125%야. 아직 조례가 125%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125도 될 수 있고 120이 될 수 있고 110도 될 수 있어. 조례에서는. 그런데 110이나 115 이렇게 120으로 정한 거 하나도 없어. 다 125%야. 아셨죠? 그러니까 조례도 거의 120%까지 다 해주더라. 실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아직 수도권 중에 아닌 지역은 아직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또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할 때는 꼭 조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진짜 125라고 무조건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조례 봤더니 110%래. 그럼 이제 작살나는 거야. 120이나 갖다 그저 110밖에 안 돼. 아셨죠? 근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125지 120으로 내려간 건 내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 마지막 뭘 찾아본다? 조례. 조례를 정한 비율까지. 조례가 중요하다. 실무는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이야. 11번은 2번이 정답이야. 78%니까 뭐 맞춘 만큼 맞춘 것 같아.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열람시켜야 되죠. 그때 며칠 이상 열람시키죠? 주민계획께서 14일 이상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고 지방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4번 성장관리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 11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몇 번이냐면 4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일단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확률. 내가 100%라고 했어? 80%라고 했어? 80% 했지. 언제 내가 100%라고 그랬어? 그래서 20%는 예외가 있어. 여기 예외야.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건축선. 들어가면 안 돼. 건축선은 도시지역에서 개발되는 지역에서 한다 그랬죠? 시골에는 그 건축선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접도고요. 시골에 있는 도로 있잖아. 도로변에 보면 이 도로 가로부터 한 5m 정도 쭉 떨어져가지고 저기다가 말뚝 박아놨어. 뭐라고? 접두구역 그 말뚝 박았어. 그럼 도로변부터 말뚝 박은 요지까지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접두구역 그 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 건축선과 같은 역할이야. 그 선 안쪽에는 개발하지 말래. 선 뒤로만 건물 줄 수 있다. 시골에서는 뭐가 있다? 접두구역. 도시지역에는 뭐가 있다? 건축선.
그래서 도시역에는 건축선이 지정되고 시골에는 접도구역을 하고 건물 짓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아셨죠? 머릿속에 그렇게 딱 집어넣어야 돼. 이건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려고. 그래서 여기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빠져버려. 거기 높이가 들어가지 건축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5번 국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맞죠? 그래서 맞아요? 아, 맞는데 뭐가 틀렸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정답은 2번도 있고 5번도 나왔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정답이 2번도 맞는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아. 두 개가 나왔잖아. 일단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잘라서 정리해야 돼. 잘라서 읽어. 또부터 첫 번째 2번부터 성장관리에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잘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라.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잘라.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틈이 없어. 그럼 이제 5번으로 내려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잘라. 5년마다 관할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에서 잘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세워서 정비해야 된다. 세수로 잘랐어. 그러면 5번에서는 관할 성장관리계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거죠. 국장은 맞는가 틀린가 그걸 검증해야 되죠. 자, 성장관리계 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관할계 장들. 관할계 장들이야. 특광, 특시장, 군수만 지정해. 그럼 타당성 검토도 누가 해야 돼?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계획도 수립했으니까 관할계 장이 구역도 지정하고 지가 계획도 수립했다. 타당성도 자기가 한다. 그래서 국장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해야 된다? 특광, 특시특도, 시장수.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문제 풀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죠? 앞에 누구는 하고 주어지면 이거 누구는 WHO 후. 그죠? 누구라는 게 주어지면 이건 일단은 무슨 생각한다? 맞는 거로 생각해. 사람이 요걸 틀리게 낸다고는 생각 안 해. 누구는 이란 건 일단 맞는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틀린 걸 찾으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 틀린 건. 이거는 여러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다 마음의 공통적인 심리야. 그랬을 때 이게 안 보여 눈에 틀렸다는 게. 요거 틀리게 내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답이 두 개로 나왔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잘라서 투명투명해서 요거 맞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돼.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맨 앞에 거 무조건 맞는다는 판단은 편견은 버려라.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밖에 없어. 그럼 2번과 5번이 다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잘라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도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럼 뭐 해야 돼? 마음에 가는 대로 찍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풀어라. 자, 그럼 정답은 2번이야. 자, 마지막 12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12번은 49% 아니 43% 정도 맞췄어. 국토위계에 의원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가. 이거 2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수립한다. 맞아요? 맞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어떤 관계죠? 몇 페이지나?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첫째 뭐부터 지정한다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먼저 뭐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한다? 부과한다. 이건 항상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이게 3단계야. 이게 순서야. 그러니까 뭐부터 뭐 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거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2번은 맞아 틀려.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된 후에 수립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어디다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어 책에. 어디에 반영하여야 한다. 어디다가 69페이지 중간 밑에 꼭 봐봐 책에. 이거 시험 문제 났었어요. 몇 번 났나 봐. 69페이지 맨 밑에 기반시설 수립권자에 29회, 30회, 33회 최근에 3번이나 났던 거야. 거기 분명히 외우라고 했어. 기반시설 설치에 안 난다고? 왜 연속 날 수 있어? 수립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수립한 설치계획 어디다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그렇다면 이 말뜻은 무슨 뜻이야?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만 갖고는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 여기 구역 안에다가 이런 기반시설 설치했다는 만큼은 못 만들어. 그럼 그거 만들려면 다시 또 무슨 계획으로 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왜? 도시군 관리계획 보면 뭐가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있잖아. 그거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갖고는 만들 수가 없어. 이 계획이 수립된 걸 다시 어디다 반영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해서. 결국 무슨 사업으로 가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의 시설 사업으로 가야 돼. 아셨죠? 이것만 갖고는 못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해서 도시에서. 그러면 문제. 여러분들 전번에 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우리 백선 문제 아직 안 다뤘나? 백선 했죠? 예, 거기 보면 뭐가 나왔었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요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으로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자꾸 행동하는지 알아? 요거랑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랑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있었죠. 예, 요거하고 저거하고를 자꾸 헷갈려 버려. 관한 계획하고. 근데 두 그릇은 같은 계획이야, 다른 계획이야? 요 계획하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요거는 어디서만 수립하는 계획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수립한 거야. 아무 때나 무조건 도로 만들 때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만 수립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누가 수립한다? 관할계장들만. 쥐들이 수립한 거야. 근데 이게 뭐하고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 기반시설 설치 준비 개량하는 게 이거하고 같은 계획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이건 전혀 별개야. 이거는 말 그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관리로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라 이 말이고, 요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만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야. 근데 이것만 갖고는 도로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럼 무슨 계획으로 다시 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 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이 계획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이 계획 같은 계획이야, 다른 계획이야? 전혀 다른 계획이야. 요것이 먼저 수립해놓고 이걸 하려면 다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한 도시군 관리를 다시 수립해야 된다. 그것도 다시 반영해야 된다. 아셨죠? 다른 거라는 거. 따라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 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게 도시군 수립하는 내용이 맞아. 요건 맞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아셨죠? 요건 도시군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고 요게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아셨죠? 그렇게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몇 번? 3번이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지원선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와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잘 모르면 무슨 문장? 맞는 문장. 예, 맞는 문장이야. 4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그 속에 뭐 들어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있어. 그 자체를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어디에 나와? 7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70페이지 맨 위에 있어.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이든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하지 않으면 그 몇 년이든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몇 년? 1년. 그건 바로 그 밑에 나오죠? 70페이지 위에.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거. 그럼 결국 틀린 건 몇 번? 2번만 틀린 거야. 그래서 12번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어. 근데 반타작도 안 돼. 42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게 다 잊어버린 거야, 이제 머릿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줄 때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꼭 정리하세요. 네, 자, 쉬었다 들어가죠.